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이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온통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만나자 하는 제의를 받아들인 것,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종합을 하면 일단 그 추진은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미팅 자체야 끝까지 가야지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물론 미국에서도 이 미팅 자체가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는 것이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아직까지는 지금 찬성인가 반대인가 여기에 대한 그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잡지 그 Foreign Policy에서 완전히 다른 그 두 가지의 시각을 그 두 사람의 그 전문가가 쓴 그런 그 주장을 통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뉴스들이 있어요. 그 많은 뉴스들은 제가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월요일, 그리고 한국 날짜로 화요일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잔잔한 조금 완전하게 처리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뭐 어디서 만나느냐 등등 다 얘기가 있지만 뭐 어디서 만나느냐 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것을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선 이 회담 자체가 정말로 이루어져야지 되는 중요한 것이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시 그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것이다.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포커스를 맞추기 가장 적절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Foreign Policy에서 결국은 이 그 회담에 대해서는 좋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회담이 끝까지 가도, 이렇게 지적을 한 오피니언. 그리고 또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이 언제나 필요했었던 정말 그 피스메이커다. 그 기질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결과로 판단하라 하는 그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제프리 루이스라고 이스트 아시아 그 핵 확산 방지 프로그램에서 이제 지난 2년 동안 그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핵에 관해서 미들버리 그 Institute of International 그 Studies, 그 몬트레이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기는 그 우선 가장 그 미약했던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그 특사, 특히 이제 정우영 국가안보 그 실장의 그 보고를 받으면서 다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오케이 간다고 그 김정은에게 전해주시오라고 얘기하고, 이제 뭐 밖에 나가서 그 집무실 바깥으로 딱 이제 나가면 백악관에 드라이브웨이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게 하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김정은 측으로부터 트럼프 측으로 직접적으로 어떠한 것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세컨 핸드 전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그 담배 피울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세컨핸드 담배 피해자가 있다 하는 것처럼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제 단지 플러스 UN 주재 그 북한 대사가 워싱턴 포스트에 이메일도 그 보낸 것이 있는데요. 그런 그 이메일 내용 자체도 역시 이제 그 대단히 그 본인들의 그 김정은 지도자니까요. 굉장히 그 동아시아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거다. 이렇게 그 박성일 그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워싱턴 포스트라고 아나 파이필드 특파원은 썼지만 아나 파이필드 특파원에게 직접 그 보낸 이메일이죠. 이런 것이지 김정일이 직접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다. 구두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백악관의 스태프들이 이게 정말 위험하고 특별한 그 인비테이션이라고 대통령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여러 가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그 마이웨이를 나가는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반대로 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뭐 어찌하지 못하고 그러던 사이에서 예정에 없이 미리 브리핑조차도 H.R.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받고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또 대통령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듣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의용, 이제 서훈 그 국정원장, 또 이제 주미 한국 대사, 이렇게 세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정의용 그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은 계속 이제 그 불편한 거예요. 만약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스텝이나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제대로 그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 스텝들은 한국이 원하는 대로 잘 그 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뭐 최대 압박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칭찬하고 또 하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이 또 버럭 화를 내고 또 그 돌출 행동을 하고 하면 스태프들이 또다시 설거지 해야지 되고 수습해야 되고, 아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뭐 이런 뜻이고 하고 본의 아닌 거짓말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대통령에게 실제적으로 그 직언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첨하는 게 최선이다. 지금 백악관에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너무 그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새롭고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는데, 이 제프리 루이스 씨도 포린 팔러시에 쓴 그 기고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외국인이 서훈 문재인 대통령 특사를 얘기하죠. 양쪽에 이제 두 사람이 서 있었고요. 같은 특사. 외국인이 미국에서 미국의 리더가 없이 옆에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이 내린 역사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아주 묘한 순간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정말 그 동부 시간이 그 7시였기 때문에 깜깜했어요. 겨울 7시니까.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동부 시간 4시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LA 시간으로 4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아마추어적이고 불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이 글을 쓴 거예요. 그 제프리 루이스 씨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알았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금 미국 대통령은 어린아이와 같은 낙관을 하면서 아주 쉽게 결정을 해버렸는데, 예를 들면 국무장관에게 저 한국 그 특사들이 와서 그 김정은이 나를 만나자고 한다는데, 여기까지는 전했는데 그 아프리카에 가 있는 그 국무장관에게 나는 그래서 오케이라고 할 거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장관도 엉뚱한 말을 한 거잖아요. 갈 길이 멀다고, 북한과 미국이 직접 접촉을 하려면.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낙관적인 일로 이 역사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2019년 만약에 일이 잘 안 되고 나면은 그 해는, 내년은 2017년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딱 한 가지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결국은 핵을 미국이 원하는 형태의 원하는 정도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누군가를 비난할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비난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미국의 행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벌 주고, 지금은 처음에는 하기 싫어했지만 굉장히 즐기고 있다고 하니까요. 국무장관 자리에서 내리고, 뭐 대통령도 좋아하고 대통령을 좋아하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이제 그 미국 그 대사를 그 자리에 놓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할까? 그렇게 될 경우는 그 서울과 워싱턴의 관계가 악화된다는 것. 그런데 김정은이 나를 속였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대단히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정은이 핵을 완전히 미국이 원하는 형태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난이 어디로 갈까, 이것을 굉장히 지금부터 걱정을 해야지 되고, 유일하게 지금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의 결론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을 때 절대로 스스로는 전혀 비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것이다 하는 게 제프리 루이스 씨가 쓴 좋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Foreign Policy에 쓴 기고문입니다. 역시 같은 Foreign Policy에서 지금 균형을 맞춰야지 되니까요. 이번에는 트럼프는 한국이 언제나 필요했었던 피스메이커다. 그 기질을 말하지 말고 결과로 판단하라 하는 패트릭 M. 크로닌 씨라고, 역시 북한 문제 워싱턴 DC에 있는 띵크탱크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안보 같은 것을 많이 연구하는 뉴 아메리칸 시큐리티라는 띵크탱크에서 아시안 퍼시픽 시큐리티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 2년 동안 북한 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이군요.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기고문을 쓴 사람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쓰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앞으로도 계속 회담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 발표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정책을 비난한다던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 좀 충동적이고 그런 것, 스타일이요, 이런 것을 비난을 하는데, 적국과 정상회담을 할 때는 두 종류의 기본 타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좋은 예가 이제 미국과 구소련과의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1972년도 모스크바에 이제 리처드 닉슨이 가서 그 당시에 이제 레오니드 브레즈네프 서기장과 만났을 때, 이때가 아주 좋은 예인데, 이것은 전형적인 정상 회담으로 볼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꼼꼼하게 준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헨리 키신저가 옆에 있었으니까, 헨리 키신저가 1년 전부터 리처드 닉슨에게 이 카드를 제대로 쓰면 우리는 아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닉슨과 브레즈네프가 만나서 그 이후에 전략적 무기 제한에 합의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솔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것이 전형적으로 준비를 잘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예는 로널드 레이건과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만났을 때, 그때는 이제 1985년도였고요. 정말 스크립 없이 얼굴을 맞대고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이전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니키타 프루시초프를 미국에 초대해서 2주일 동안 방문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까지 가서 회담을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북한이 구소련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냉전이 막 시작됐었던 1959년도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니키타 프루시초프를 초대한 그 케이스와 이제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스크립이 없는 것에서, 워낙에 이제 프루시초프 같은 사람은 여행도 좋아하고, 그 당시에 뭐 헝가리를 뭐 압박하고 서베를린 쪽을 막 위협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제네바에서도 뭐 좀 해봤는데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아이젠하워가 그냥 한번 초대를 해보지 해서 초대를 했더니, 프루시초프가 워낙에 여행을 좋아해서요, 그냥 뭔가를 덥석 잡아버렸고, 그리고 그를 초대를 할 때 미국에서도 선제 조건을 붙여야지 되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빠뜨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가 무슨 뭐 아주 허접한 국가도 아니고 초대를 해놓고 그것을 뭐 거부할 수도 없고 해서 오긴 왔어요. 프루시초프가 왔는데, 와서 그 당시에 뭐 프루시초프가 뭐 헐리우드 배우들이랑 뭐 에리자베스 테일러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점심도 먹고 뭐도 하고 하는데, 뭐 별 관심도 안 보이는 것처럼 하다가 뭐 온갖 2주일 동안이었으니까요. 뭐 디즈니랜드 못 가는 것 같고 그렇게 화냈다고 하잖아요. 아니 디즈니랜드를 못 간다고 하는데
뭐 내 신변 안전 위협 때문이랍니다. 내가 거기 가면 뭐 무슨 전염병이 돕니까? 왜 위험합니까? 하고 디즈니랜드를 못 갔다고 그 당시에 니키타 후르시초프가 그렇게 65세나 됐는데 화를 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결국은 이게 회담을 했을 때요. 회담을 해서 무기 컨트롤 회담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이 당시에 바로 이제 뭔가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 후르시초프가 이 무기를 줄이는 것을 미국과 협상하고 쭉쭉쭉쭉 진행해 나가다가 이제 뭐 결국은 나중에 이제 구소련이 멸망하기까지도 했는데 그게 이제 시초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혀 이제 꼼꼼하게 준비되지 않고 실수도 있었고 하던 회담이지만 후르시초프가 이제 그 당시에 구소련에서 뭐 배우고 뭐 미국은 못된 국가고 못 살고 하는데 실제로 2주일 동안이나 와서 막 봤으니까 얼마나 인상이 많이 달라졌겠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정책을 다시 마련을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의 의도는 지금 우리가 확실히 모른다는 것도 지적을 하고요. 페이트릭 크로닌 씨는 그렇지만 뭐 다 뉴스로 많이 나왔던 얘기 하고 있습니다. 뭐 경제 제재를 피해 보려고 한다. 시간 벌려고 한다. 미국과 한국의 그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한다. 분명한 것은 북한에서는 내놓는 것 없이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4살밖에 되지 않은 그 김정은이 2018년도 들어서 굉장히 그 외교 소환을 보여줬다는 것은 뭐 확실한 일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일단 그 한미 그 합동 군사 훈련이 있겠고 스케일 조금 뒤로 조금 줄였잖아요. 스케일 백 했죠. 그리고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그 평화의 집에서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부분적인 경제 제재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누구나 뭐 다 상상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면 유엔과 상관없이 뭐 천안함 사건 이후에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뭔가를 제재했었던 것, 이런 것들은 조금 느슨하게 할 수도 있고요. 뭐 개성공단 같은, 금강산 같은 뭐 투자 플랜이라든가 이산가족이라든가 이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때는 김정은은 워낙에 북한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역시 평화의 집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지금 예비 장소도. 그래서 결국은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비핵화가 됐건 동결이 됐건 그 대화를 하잖아요. 뭐 압박과 포용을 다 이렇게 써가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말로 했었던 것을 문서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에 세계가 얼마나 뭐 핵전쟁이 일어날까 하고 긴장을 했었는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이 다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멀고 아주 뭐 정말 불안정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은 너무나 역사적이고 한국전을 끝내는 길이 될 수도 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구소련이 니키타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하고 나서 수십 년 뒤에 구소련이 무너진 것처럼 완전한, 특히 이제 한국전이 완전히 끝나는 그런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게 페이트릭 크로닌 씨 뉴 아메리칸 시크릿이라는 띵크탱크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이 포린 팔러스에 쓴 글이었고요. 그리고 앞서 그 부분은 이제 몬트리에에서 북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제프리 루이스 씨가 좋게 끝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좋게 끝나지 않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를 비난을 하면서 그에 맞는 아주 그냥 복잡한 일을 치를 텐데, 김정은한테 속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이다. 이런 두 가지. 현재로서는 많은 얘기들이 이 사이에서 오고 가고 있지만 아주 극명하게는 이 두 가지로 보입니다. 자, 저는 내일 미국 시간으로 로스앤젤레스 아침 9시 오늘의 미국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